아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나도 모르게 아기를 가난하게 키우는 그런 습관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5가지 오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어떤 건가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봐오면서 느낀 건데요. 네. 가장 위험한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위험한 네, 말. 이 말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성공한 자산가들도 많이 만나봤었고요. 네네.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자산을 많이 이루신 분도 네. 그리고 자산이 없으신 분들도 늘 하나같이 똑같은 걱정이 자식 걱정이에요. 아, 그렇죠. 요즘에 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식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많이 일어나는 거에 네. 기본이 무엇인가를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네.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요? 그 말이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네. 아유 우리 뭐 준이야 걱정 하나도 하지 마. 너는 엄마 아빠 믿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 아빠 믿고 공부만 열심히 해. 이 말이요. 네. 평생 이게 계속 세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 지금 뭐 코로나가 와서 네. 우리 가게가 너무 힘들고 이래도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 돼가지고요. 네. 아이가 컸을 때 아이를 무능하게 만드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아닐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네. 아이가 커서 뭐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한 구석에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결혼하면 아들이면 특히 뭐 엄마 아빠가 집 해주겠지. 애를 낳았어요. 네. 뭐 우리 아이 어떻게 사교육 돈 없으면 엄마 아빠가 해주시겠지. 계속 바랬는데요.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네. 나중엔 부잣집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엄마 해준다며 왜 안 해줘?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분들도 봤고 이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네. 돈이 참 무섭더라고요. 애를 잘못 키우는 진짜 대표적인 말이 네. 되겠네요. 아유, 너 걱정하지 말고 이거만 해. 나머지는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너무 위험하지. 네, 너무 슬픈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진짜 안 되겠다. 네.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애가 퍼포먼스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네. 애가 뭐 공부가 됐건 뭐가 됐건 애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를 해결을 해줄 테니까 넌 그것만 잘해라.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애를 망치는 말이다. 망치는 말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네.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믿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믿어라는 말에는 평생 엄마가 책임질게 이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아이들은 이 부모가 노후 준비를 하는 이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직장 생활이라던가 네네. 재테크 활동하는 것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훈련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는 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럼요. 네. 직접 돈을 벌고 네. 모으고 잘 쓰는 방법까지를 가르쳐 주는 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고. 근데 보면은 한번 후루룩 말아먹기 시작하면 그냥 후루룩이더라고요. 네, 그냥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네. 이 자산을 형성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선은 이 돈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요. 한순간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어릴 때부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집안의 경제 활동을 다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애한테. 네. 너는 아직 어리니까 공부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뒷바라지 할게. 이거는 애가 세상을 뭐가 뭔지 모르게 똥오줌 못 가리게 만든다. 네, 무능하게 하는. 무능하게 네. 만든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밥상머리에서 애한테 돈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면은 네. 매일매일 일상 대화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확실히 알았어요. 애한테 일부러 모르게 할 필요는 없다.
네. 현실을 알게 해주고 그것이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뭐 어떤 걸까요?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 중에 제가 네.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는 비교하기예요. 비교하기. 네. 뭐랑요? 뭐 엄친 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뭐 주변에 있는 잘하는 아이랑 계속 비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는 가장 위험한 시기가 명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명절에 설날이나 추석 때 가면은 떡하시잖아요. 네, 떡하시면서 주변에 이제 사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촌들이랑. 네, 이제 명절 끝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비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더 하기 싫어져요. 네, 그죠. 엄마가 원하시는 공부를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교가 아이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뜨리게 되면은 엄마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아져요. 네. 그러면 이게 사춘기가 오잖아요. 너무 심하게 와요. 그 관계가 틀어지면은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하고. 비교하는 게 네.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교하는 거 너무 위험하다. 네. 맞아. 그러니까요. 저희 애는 학교 가기가 싫대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런. 아 진짜요? 네.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요즘에 뭐 언스쿨링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냥 네. 홈스쿨은 이제 집에서 학교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언스쿨링은 아이가 원하는 걸 그냥 가르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배우고 싶은 걸. 근데 사실 20살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거 배우잖아요. 네, 대학교 네. 과 가서 내가 원하는 강의 수강하고 이런 거.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네네. 세상에 나와서 필요한 것만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해도 세상에 나와서 네. 충분히 밥벌이하고 살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네. 행복한 부자로 사는 게 목표인데 모두가 다 똑같이 그냥 수능이랑 대학만 목표로 오니까 저는 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세상에 나왔을 때 25, 27이잖아요. 네. 충격받아요. 그러면. 맞아. 아니 같은 방향으로 뛰면 등수가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이 다 100명의 방향으로 뛰어. 그러면 그 누가 1등이에요? 그럼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네. 뭘 봤냐면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못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참 관찰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전교 1등 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할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1등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고 네. 사실 조금 실망도 했고 그리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나 우리 뭐 모든 엄마들이 다 네. 전교 1등한 애를 두고 모두를 비교를 했거든요. 맞아. 근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부자 1등도 아니고 뭐 세상에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가 네. 공부 1등 하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1등 이런 게 아닌데 네.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머지 아이들을 들러리로 만드는지 전 그게 맞아. 조금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비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뒤늦게 성공할 네. 수도 있고 이 성공에는 시기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맞아.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믿고 기다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엄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다 평범한 거 있잖아요. 평범한 거. 네. 야, 누구는 몇 살에 애 낳았대. 누구는 몇 살에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도 가고 뭐 취업도 하고 평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키도 평범하고 몸무게도 평범하고 뭐 가족 구성도 평범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타이탄의 도구들 보면 특별해지기 위한 전략으로 평범한 걸 곱하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도 많고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도 많지만 뭐 지금은 또 그 분야도 많아졌지만 유튜브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이 제가 할 때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게 약간 특별해지는 방법인 거죠. 근데 그거를 역으로 평범한 거를 다 넣다 보니까 이 평범한 걸 다 갖추는 사람, 예를 들어 평범할 확률이 70%라고 해볼게요. 그럼 0.7을 계속 곱했더니 너무 특별한 사람을 우리 기준에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평범한 거를 그 엄친아라는 애는 들어보면 그래 남들 하는 만큼 하는 애야. 근데 걔는 모든 기준에서 평범하게 다 갖췄기 때문에 내가 비교해보면 내가 부족한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하다 그러면 되게 욕이잖아요. 네. 걔 만나보니까 어땠어? 평범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을 기준으로 두고 그거보다 넘어서려고 모든 분야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못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비교하기라는 건 애를 어떤 평범한 사람과 비교를 하더라도 그 비교가 계속될수록 애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뭐 줄넘기도 비교하고요. 줄넘기를 비교한다고요? 발차기도 비교하고요. 수영도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비교 뭐예요?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엄마가 그런 엄마들을 안 만나면 돼요. 엄마가 엄마들을? 본인의 자기 개발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고 네. 우리 아이를 관찰해서 이 아이를 개발해 준다면은 네. 그러니까 다른 엄마와의 브런치 시간이랑 수다 떠는 시간을 줄이시는 거예요. 다른 엄마랑 얘기를 계속 안 하면 이야기하다 된다? 보면 그 아이의 우리 영어 뭐 시험 성적 되게 좋았잖아라고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또. 괜히 집에 가서 애만 잡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시간에. 엄마 개발을 해라. 네, 그리고 좀 엄마들끼리 수다 시간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누구 엄마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얘기 계속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요.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맞아. 맞아. 어릴 때는 그 게임 아이템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능력치 하나가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뭐가 맨날 쉬는 시간마다 그 얘기하니까 맞아. 그게 누구는 플러스 19고 누구는 플러스 20인 거예요. 그 1차이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사실 벗어나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무슨 게임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건데. 맞아요. 저희 아들이 딱지치기에 너무 빠져서 한 몇 년을 딱지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중학생이 돼가지고 놀이터에서 딱지치는 동생들을 보고 네. 나도 한때 저랬었지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걔는 거기서 더 울고 있었거든요. 딱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네. 그런 시기가 있구나.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를 해서 일부러 애를 자존감을 깎아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낳은 아이는 네. 저를 닮게 돼 있어요. 맞아. 저를 돌아보셔야죠. 맞아. 전 아이가 뭘 못하잖아요. 네네네. 저 닮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맞아. 우리 애를 자꾸 비교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잔인한 일이야. 너무 잔인한. 잔인한 일이에요. 그 애가 그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려 그래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네. 세상에서 자꾸 자기가 위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 어디 가서 걔가 대우를 받겠어요. 맞아. 그런 비교들, 네. 비교들이 굉장히 이제 애가 뭔가 시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심리적인.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네.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급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는 또 다른 시대를 도래를 했고 지금 뭐 코로나로 완전 세상이 판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지금 뭐 우리 아이들 세대 제가 14살, 7살 아이 둘을 키워요. 네. 아이들 세대의 인구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애들이 수가 더 적잖아요. 네. 이게 이 적은 이 시대에 너무 수능과 이렇게 막 시험만 목표로 막 대학만 목표로 애가 공부를 하면은 이 세상이 도태된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네. 즉 조금 이 목표 설정이 조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아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꿈을 목표로 두고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 중에 네. 필요하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토익도 시험 보고 네.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지금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를 수능과 대학에만 집중을 해버리니까 아이의 네. 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꿈을 목표로 네. 아이가 뭐를 하고 싶은지 꿈을 목표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거예요. 저도 그 생각하는 게 수동형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우선 공부 열심히 해. 네.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네. 이 기회라는 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누가 주는 줄 알아. 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백화점 입점한다 그랬을 때 누가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 우리 백화점에서 자네가 한번 팔아보시게.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주고 네. 누군가가 기회를 주는 시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알파고가 기회를 주나요? 근데 알파고한테 술 따르고 친해지고 싶어도 맞아요. 알파고는 그런 게 없어. 감정이 없어.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아무리 그 네이버 직원한테 가가지고 뭐 메일 보내고 선물 보내고 해봤자 그거는 그냥 그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그걸 정한단 말이에요. 그 네, 알고리즘이.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점점 기회를 누군가가 자 기회입니다 이렇게 주는 시대가 아닌데 여전히 뭔가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기회입니다 하고 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거 얼마나 소수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네. 꿈을 목표로 누군가 달려간다면 그 아이는 기회이죠. 오히려 경쟁 상대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고등학교 19살까지의 경쟁 상대가 네.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면서 더 느꼈어요. 그치.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공부해야지. 네. 초등학교 공부해야지. 중학교 공부해야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 고등학교까지는 배우고,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에 넣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배우고, 이제 그때부터 너 하고 싶은 거 해. 왜? 이미 나 늦어요. 13살 때부터 하면 안 돼? 나 10살 때부터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조금 수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꿈이 사실 19살 때 정한 꿈이나 10살 때 정한 꿈이나 가다 보면 어차피 아니거든요. 한번 또 바꿔야 돼요, 꿈은 계속. 꿈은 수시로 바뀌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너를 세상에 알리고 함께 비즈니스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라. 네. 라고 했더니 네, 네. 이 지금 13살부터 관심을 받고 14살에 너무 많은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와가지고요. 네. 지금 고르기 바쁜 거예요. 저희 또 심지어 제주도에 살잖아요. 네, 네. 이게 나라도 상관이 없고 진짜 이 온라인 디지털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이더라고요. 네. 진짜 제가 보기에는 꿈 설정만 바꾸신다면 정말 많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꿈 설정을 바꿔줘야겠네. 그럼요. 대학은 필요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동적으로 내 꿈에 딱 봤는데, 이거 나 대학 가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목표로 하는 걸 가는데 대학이라는 건 필요 없어. 그럼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바로 창업으로 넘어가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워도 되잖아요. 대학교 뭐 30살에 간다고 뭐 대학 가면 안 되나? 가도 되는데. 맞아요. 저도 사회에 나와서 배운 공부들이 더 알짜 공부가 네.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사업을 14년 했어요. 네. 시골에서, 제주 시골에 장사를 하는데 사업하고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운 이 공부들을 써먹은 게 많지 않다는 거. 놀랍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계산기 하나만 있으면 끝나고요. 네. 저는 거기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협업인 거예요, 결국엔. 좋은 사람들과 파트너를 잘 만나고 안목이 있어야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한번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이게 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네. 모든 걸 제가 다 알 필요는 없더라고요. 맞아. 그거 잘하는 사람이랑 편 먹으면 돼요. 깐부하면 돼. 맞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랑. 네. 너 수학 잘하는 사람 필요하면 수학 잘하는 사람이랑 깐부하면 되고. 네. 그쵸? 내가 꼭 수학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고, 과학 필요하면은 과학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 되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 필요하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 되고. 맞아요.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네. 그 사업하는 방법이라던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돈 공부, 세상 공부를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시키면은 네. 이 아이는 뭐 20, 30대 가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요. 맞아. 협업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그럼요. 수능을 예를 들어서 수능을 5명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수능 과목이 5개라고 하면 5명에서 제일 잘하는 놈들끼리 팀 뭉쳐가지고 수능 보면 1등인데. 네. 그쵸. 네. 근데 수능은 팀 짜는 거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상은 팀 짜야 되는 건데. 네. 혼자 다 잘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세상은 팀으로 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 저는 그래서 네.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다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람을 보는 방법이라던가 그게 안목 진짜 중요하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은 네. 잘 꾸려나가는 것들을 사람을 통해 온다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알려준다면은요.
지금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반장을 했어요. 했는데 아들이 저한테 엄마 나 어떤 친구를 사귀면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와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봐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만큼 그 서로의 수준이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이야기가 통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비즈니스의 포인트만 하나 넣으면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신나겠어 애인데. 너무 재밌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네. 그 친구랑만 대화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네. 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꼭 해야 될 거는 공부 1등이 아니고요. 네. 친구와 잘 사귀고 서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친구와 함께 협업하고 한번 이렇게 좀 뭔가의 모의 훈련 같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해가지고 네. 학교 다니기 싫다고 아들이 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놀다 와라. 이건 작은 사회이고 너가 더 큰 세상에 나와서 그때 너가 실전에 들어가면 돼. 네, 네. 지금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라는 거 하나 놓고 보면은 다 경쟁 상대잖아요.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 네. 친구일까요? 어디 있어요? 다 경쟁 상대지. 그 안에서 얘보다 잘 봐야지 내가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1등 하는 애는 선생님이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 반에서 1등 하는 애들은. 아,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커가는 이 나이대에 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 지금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럼 그때 저로 돌아가면 딱 대답이 나와요. 네. 나는 공부도 하기 싫었고 잔소리 듣기 싫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네. 아이한테 해주면 아이랑 저랑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도 너무 행복하게 지금 저와의 관계가 상당히 네.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공부 잘했던 네. 그 뭐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신 분들 네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주변에 참 많아요. 우리 사촌들이 공부를 잘하신 분들 네네. 많고 너무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 직장 생활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어. 공부가 취미이신 분들이에요. 적성에 공부가 맞은 거지.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벤처기업이나 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아이디어 창업회사를 차릴 줄 알았더니 지금도 공부를 저랑 나이도 비슷하지만 제 친구 이야기예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네. 아 공부가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알았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거죠. 대학원을 가고 계속해서 뭔가 공부만 해요. 연구만 해요. 결과물이 안 나오고 생산적인 활동이 안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 너무 잘한다고 네. 칭찬을 듣지만 네. 계속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공부만. 습관이 된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공부 잘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네. 공부 좋아하고. 그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 적성에 맞는 사람이 그리고 있어. 부모님은 아직도 힘든데 뒷바라지를 하고 계세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 그건 좀 슬프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있잖아요. 네. 예전에 어깨뽕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지금 힘이 없으세요. 힘들어서. 공부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공부하라고. 그렇죠. 계속 칭찬을 해줘야 되고. 공부가 끝이 없네. 끝이 없어요. 이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의 공부는 끝이 없다. 근데 진짜로 끝이 없네요. 진짜로 끝이 없고 그 뒷바라지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을 때까지 해야 돼. 네,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네. 연구 이 속도보다 너무 빨리 변해서. 네. 그러니까 공부로 승부를 낸다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네.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요. 지나친 사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교육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네. 첫 번째 사교육의 그 단점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돈 많이 부모로서는 돈이 들어가는 부담되죠. 거고 네. 두 번째 아이들로서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개발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의 돈 낭비로 봤을 때는 부모가 지금 탄탄하게 모아서 재테크를 몇 번을 굴러가도 힘들잖아요. 요즘 네, 시대에. 맞아. 그런데 아이의 사교육으로 다 돈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잘 돼갖고 네. 나중에 날 먹여 살릴 거라는 이 잘못된 착각이 그런 거 없는데. 나중에 5, 60대 돼서 우리 아이가 돈벌이를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도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활비 주라고 해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받고 싶지. 오래 사니까.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의 그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는 이 시대에서 아이들이 자기 개발을 해서 뭔가의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다른 아이들이 가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가면 빨리 지름길을 성공할 수가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똑같이 수능과 계속 그 대학만 목표로 가기 때문에 맞아. 아이들로서는 너무나 시간이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적절한 사교육과 좀 이렇게 만약에 진짜 공부로 해서 의사 되고 뭐 판검사 되고 이런 아이들 적성이 맞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빨리 본인의 재능을 찾아가지고 요즘 플랫폼 좋잖아요. 블로그,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나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 현재 영상의 시대의 이력서는 유튜브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판검사 할 집 애들은 어릴 때부터 달라요. 아, 그럼요. 그죠? 엉덩이가 딱 붙어 있어요. 맞아.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달라. 아, 네네. 예, 딱 보면은 붙어 있어요. 진짜로.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능력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 우리가 100m 달리기 빠른 애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누구는 초등학생인데 어떤 애 13초, 12초 막 이렇게 뛰는데 나는 18초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12초, 13초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는 전교 1등이랑 비교한다고. 맞아요. 그죠? 그거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줄 알아. 근데 그거 노력하는데 들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다르지. 사람마다 적성이 있고 잘하는 게 다른데. 네. 그 찾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거를 어른이 돼서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아이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맞아. 어릴 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말해. 그럼요. 너 어릴 뭐 때 좋아해? 뭐 잘하는 것 같아? 난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를 나 이거 할 때 행복한데 이런 말 그냥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벌써 대학교 1, 2학년 20년이란 시간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숨기고 수능 공부하는 거에다가 계속 훈련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나중에는 몰라 뭐 좋아하는지를. 모르죠, 당연히. 취미도 없고. 취미 뭐예요? 취미 없어요. 그냥 뭐 주입식 하느라 바쁜 거예요. 머리에 넣기가. 뭐 수능 봐야 좋아해요? 되잖아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유튜브에서 진짜 인기 있는 영상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걸 발견하는 방법. 아, 그래요? 놀랍네. 놀랍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텐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옆에서 부모가 조금 발견을 같이 해줘야 된다 생각. 내 아이를 관찰하면은 딱 보여요. 유난히도 줄넘기를 잘한다던가, 유난히도 딱지를 잘 튄다던가 하면은 저는 이게 좀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지를 좋아하는 아들한테 그 딱지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거를 개발하게 했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거로 딱지를 4년을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창업으로 이어져요. 누군가는 고무딱지판 회사 공장 사장님은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개당 500원이잖아요. 저희 아들 고무딱지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발명을 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본인 유튜브에 파워 있는 딱지 만드는 방법을 1, 2탄 올렸어요. 생산적인 일은 하긴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저도 근데 이거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게 사실 딴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사는 거. 언제요? 지금요? 아니면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이거를 왜 살아야 되나?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건가? 대학 가야 되니까 가고, 취업해야 되니까 하고, 군대 가야 되니까 가고, 결혼해야 되니까 하고, 연애해야 되니까 하고, 그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진짜 자기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사는 것 같아. 그거를. 맞아요. 네. 그걸 발견을 못하면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렇죠. 저도 의미가 많이 없었었죠. 저는 제 학창 시절은 좀 우울했었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막 이래가지고 잡생각 많고. 못하는 것만 하니까 그런 거죠. 못하는 것만 시키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정말 거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처럼 우리 아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아들이 못해도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아이가 더 힘이 나가지고 세상을 좀 당차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집이 나를 응원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학교 재밌게 놀다 왔니? 이런 말들. 네. 근데 어차피 저도 공부 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학교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네. 반장도 되고 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반장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저도요. 대단하지 않아요? 반장하는 사람은 30명 중에 1명이에요. 저희 때 40명인데 40명 중에 1명이에요. 네. 그 뭐 반장 어려워요. 그거 반장. 네 번째가 사교육이었고 다섯 번째 뭘까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네. 잔소리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잔소리는요. 네. 잔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부모님이. 네.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듣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말을 듣기가 싫으면 우선 내 귀를 꽉 닫게 되고 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공부만 하라고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동기부여가 먼저다. 동기부여가 먼저예요. 네. 아이한테 영어 공부를 해라고 하기 이전에 동기부여를 먼저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게 한 다음에 하라 그래야 돼. 네. 그럼 내가 영어 공부를 해볼까?가 돼야 되는데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네. 저는 그래서 아들을 하고 싶게끔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제 입으로 하면 잔소리라서요. 네. 어릴 때 1학년 때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봇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박사님이 로봇공학 하는 박사님이 네, 데니송 박사님이 네. 제주도에 강연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학교를 조퇴시키고 네. 데리고 가서 그 대학생들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강연을 듣게 했어요. 저분한테 물어보자. 네. 어떻게 하면 로봇공학자가 되는지. 네. 강연이 끝나고 나오시는데 꼬맹이가 책 들고 서 있는데 네.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른 척 못하죠. 절대 못하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제 꿈이 로봇공학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박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미국에서 있는데 너 똘똘하구나. 그러면 내가 말을 해줄게. 영어와 수학이 중요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영어는 전 세계 사람들과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로봇은 모든 게 각도로 이루어져요. 수학.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그게 생기네. 예, 그리고 그 박사님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며칠 전부터 그분의 영상을 다 보여줘요. 그분이 하는 활동 영상 그리고 팬으로 책을 써서. 만들어주는구나. 네. 이런 사람이 있어. 엄마가 생각하는 게 너가 이런 분을 원하는 거지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한참 꿈이 로봇공학자였죠. 그리고 그분을 보고 네. 영어도 하고 싶고 수학도 하고 싶고 그 공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잔소리지만 네. 그 성공한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 거는 동기부여가 돼요. 맞아. 선배. 네. 진짜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뭐 누가 직장 동료가 뭐라고 나발나발 하는데 그거 안 들어오다가 얘가 부동산을 좀 벌었대. 그럼 그때부터 뭐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뭐 얘기할 때 몰랐는데 얘 블로그에서 주식으로 엄청 유명하네요. 진짜 와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해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니까 애도 마찬가지구나. 너무 좋고요. 저는 꿈이 바뀔 때마다 아이 손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와서 그분이 이제 수소문하고 인스타도 메시지를 보내던지 강연하는 데를 찾아간다든지 가서 만나게 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와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러니까 삼촌이 지금 제 나이란 뭘 하시겠어라고 하면은요 다 말을 해주세요. 꿀팁 대방출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구나.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만약에 말을 해주면 헛다리를 짚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닌 20년이란 시간 동안 빨리 세상과 돈 공부를 알려주고 꿈을 찾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선배님을 찾아가서 지름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맞아. 너무나 이거는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보다가 아니면 어리니까 나이 들수록 꿈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남은 시간이 혼자 또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근데 어릴 때는 이만큼 남았으니까 내가 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해봤다가 이거는 내가 흥미가 없는데 이런 게 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꿈이 계속 바뀌고 바뀔 때마다 선배님 찾아갔어요. 맞아. 유튜브를 8살 때부터 했거든요.
계속 망하는 거예요. 8살 때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을 했어요, 본인이. 저는 그게 7년 전이니까 무섭더라고요. 유튜브가 무서운 채널인 줄 알고 말렸는데 혼자 게임 방송하고 하면서 4학년 때 또 권준TV라고 본인의 이름을 따서 또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때 계속 급이 50개 영상 올렸는데 구독자가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네.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네. 먹방, 브이로그, 뭐 춤도 추고 다 해도 안 돼요. 네. 또 그때 제가 한 거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우는 아들을 손 잡고 네. 성공한 유튜버 있잖아요. 우선은 네. 구독자 1000명도 만나보고요. 조금 나아서 10,000명? 세상에. 5만 명? 50만 명? 그때 70만 명이셨죠. 네. 70만. 그 이후에 뭐 150만 명. 이런 구독자 이 가서 꿀팁이 다 달라요. 그 구독자 수에 맞는 그 단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채널도 그 꿀팁을 모아서 세 번째 채널 쭈니맨이 나왔고 그러면서 아이가 갑자기 딱 떡상이 되더라고요. 그건 다 선배님의 꿀팁을 모았습니다. 이거.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게 아니 뭐 이렇게 비교하고 애 공부하고 사교육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애가 그런 환경에다 풀어놔 주는 거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 잔소리가 다 필요 없이 그냥 그런 환경에다 풀어놔 주는 거잖아요, 애를.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이의 꿈 매니저가 돼가지고 항상 같이 동행을 하는데요. 네. 제가 끌고 오진 않아요.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그냥 길잡이가 되어서 살짝살짝 방법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쭉 롱런할 수가 있지. 제가 끌고 가는 순간 그냥 잔소리가 되고 아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엄마는 내 말을 무시하고 매일 엄마 강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사춘기인데도요. 사춘기 하나도 못 느끼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나도 모르게 가난하게 만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사실 뭐 이거는 뭐 물질적인 가난함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삶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풍요롭게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쉴 때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어떤 걸 하면 재충전되는지 알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삶이 풍요로워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충전이 되는지도 모르고, 뭐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장이니까 돈 벌고. 너무 슬프네요. 뭔가, 그런. 너무 슬퍼요. 사실 뭐 제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풍요롭지가 않죠. 삶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바꾸려고 진짜 막, 이제 와서 되게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거 되게 막 찾아보려고 하고 시도도 여러 가지 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릴 때 해서 풍요롭게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뭐 늦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애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요 5가지는 일단 첫 번째 부모가 다 해줄게. 넌 걱정하지 마. 정해진 거 하나만 해. 두 번째 그 비교하기. 다른 집 애들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다른 집에선 이렇게 해준다는데 부모가 나는 다 해주는데 왜 너는 못하니? 다른 부모들은 못 해준다는데 나는 다 해주잖아. 근데 넌 왜 이거밖에 못해? 진짜 최악이죠, 최악. 네, 맞아요. 세 번째로 수능 점수 가지고 계속 따지기. 너 점수 왜 이렇게 나왔니? 너 이렇게 해서 뭐 될래? 그러니까 꿈이 목표가 아니고 수능과 대학이 목표인 아이들. 꿈이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가봐 다 돼. 너 서울대 가면 여자친구도 이쁜 애 생기고 뭐 연예인도 될 수 있고 뭐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로 애를 계속해서 하면은 그 이후에 방향을 잃죠. 네. 그 어쩌다 걔 서울대 가면 어쩔 거예요. 그러다가 걔 서울대 가는데 세상이 안 그렇다는 거 알면은 배신감 어쩔 거야. 그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두 번째로 서울대 못 가가지고 애가 그럼 난 이제 다 못하는구나 하고 인생 포기하면 어떡해. 맞아요. 그거 진짜로 위험한 것 같고. 네 번째로 사교육 너무 시키지 말기. 네, 그러니까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네. 그리고 5번째는 잔소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애가 할 수 있는 곳에다 풀어줘라. 동기부여. 네.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럼요. 진짜 애 기분만 나쁘지. 사이가 나빠지니까. 와 이거 다 맞는 말이다.
맞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쭈니맨은 이름 뭐예요? 권준이에요. 아, 권준이. 그래서 쭈니맨이구나. 네. 아, 권준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는지 준이 어머니 모시고요. 아직은 뭐 성장하고 있는 네네.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준이는 뭐래요? 요즘에는 뭐 되고 싶대요? 뭐 하고 싶대요? 아, 준이가요. 네. 예능 MC가 꿈이에요. 예능 MC? 네, 유튜브를 오. 열심히 했던 이유도 네. 제가 20살 때부터 방송에 있었어요. 아, 네네. 무명으로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직장, 그러니까 PD님이셨잖아요. 네. 저는 MC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서울에서도 했었거든요. 아, 제가 바로 그 무명 PD였죠. 이름 없는 PD. 저는 무명 방송이에요. 아, 아무도 예, 몰라봐. 그쵸. 그냥 직장인처럼 하는데 문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너무 파리 목숨이었던 거예요. 저는 네. 회식을 가도요 숨도 안 쉬고 밥 먹었었어요. 혹시 잘릴까 봐. 아, PD님한테. PD님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하루에 10군데씩 이력서를 넣고 너무 힘들게 네.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특출한 외모도 아니고 뭐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힘들게 이력서를 넣고 이제 그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들이 본인이 방송인이 되고 싶다고 하는 제가 처음에 말렸었어요. 어머. 네, 엄마는 피는 못 속여. 엄마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다른 것도 많은데 했더니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대가 좋고 개그맨이 꿈이고 예능 MC가 막 꿈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너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제가 그때부터 응원해주자라고 했던 게 엄마처럼 하지 마라고 해서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네. 너가 너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연락 오게 만들자. 했던 게 지금 쭈니맨 네. 세 번째 채널로 쭈니맨으로 관심을 받고 네. 진짜 연락이 많이 와요. 네, 네. 뉴스에서만 오는 거예요. 예능에서 연락 안 왔어요. 그래서 준이가 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뉴스만 지금 몇 번째 했더니 준이가 그래요. 하다 보면 엄마 언젠간 예능에서 연락 오겠지. 네. 그럼 뉴키즈 같은 데서 연락 올 거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언젠가는 예능으로 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쭈니맨 어머니 진짜 소중한 시간 내고 제주도에서 오셨잖아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얘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네. 안 바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